한나TV 한나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지구에서 만약에 인간이 싹 사라진다면 그러한 좀 기발한 상상력? 그런 생각을 통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인간들이 지구를 장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지구에는 인간 말고도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서 인간만 쏙 사라진다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막 컴퓨터도 이용을 하고 막 그래서 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또 있고 그래서 많이 돌길래 저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다 좀 살도 붙이고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냐면 뭐 전쟁이 났거나 뭐 핵무기, 뭐 자연재해, 뭐 화산 폭발, 뭐 혜성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죽는 게 아니라 지구는 그냥 그대로 아무 뭐 문제없이 평화롭게 있고 사람만 슝 하고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냥 뭐 외계인이 이렇게 UFO 타고 와가지고 사람만 쫙 빨아들여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만 없어졌을 때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지구에서 인류가 레드선 하고 슝 없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는 지구가 일단 좀 썰렁해지겠죠? 빵빵 이게 이게 지나다니는 소리, TV 소리 뭐 이런 게 점점 없어지겠죠. 일단은 사람이 싹 없어지게 되면은 전기가 끊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력 에너지, 화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력 에너지는 역시 수력 에너지도 그러한 댐을 운영하는 사람이 뭔가 버튼을 누르던가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결국 전력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도시나 농촌에 정전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어둠이 찾아옵니다. TV나 뭐 여러 가지 소리 났던 이런 기계들이 다 멈추게 되겠죠. 일단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정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1일 이후부터 자연은 서서히 자연 나름의 집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집 청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러워지는 거죠. 먼지가 가라앉고 그리고 막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잡초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녹슬게 되고 철은 그런 식의 이제 나무는 점점 썩게 될 거고 이런 식의 자연의 집 청소를 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집이라는 게 사람이 있으면 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썰렁하지 않는데 정말 여러분 폐가 같은 데 가보셨죠?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가면 왠지 오싹하고 정말 나무도 막 다 썩고 정말 사람 안 사는 티가 나요. 정말 그런 식으로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무집 같은 경우는요, 정말 50년 정도 그냥 내비두면 다 썩어서 허물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도 황폐해지는 거고, 무너지진 않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사라진 뒤 이틀째입니다. 이틀째가 되면은 저수지나 댐의 기능이 완벽히 멈추게 됩니다. 저수지나 댐은요, 물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게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 있어요. 저지대가 있고 여기에 도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강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집안이 침수되는 거를 댐이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넘치게 되면서 낮은 저지대의 도시들은 침수되게 됩니다. 뭐 이런 습지나 강을 메우게 되는 거죠. 이런 댐에 뭉쳐 있었던 뭐 이런 물들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이 침수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지하철도 이제 점점점 물이 이제 침수돼서 잠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 이런 거리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짐승들이 돌아다니냐면 일단은 제일 멘붕 오는 건 애완동물이죠. 주인님 어디 갔어? 나 밥 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고양이들도 집사님이래. 집사들 어디 갔어? 나 배고프다! 밥을 내와라!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들 뭐지? 상황 판단이 안 되면서 알아서 뭔가 먹을 걸 찾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아마 길거리에는 애완동물들이 이제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완동물들이 이미 그냥 집에서 이제 주인이 주는 밥이나 뭐 이런 사료 그런 거에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먹잇감을 못 찾게 되면 결국 나중엔 죽게 되겠죠.
그나마 고양이들은 좀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길거리에는 이런 애완동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상당수는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요, 이런 아스팔트나 벽돌로 된 이러한 도로의 틈이나 이런 건물벽에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잡초의 생명력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얘네들은 어디서든 막 삐죽삐죽 막 자라요. 걔네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한 달이면 꽤 많이 자랍니다. 사람이 뜯어주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잔디에 있는 잡초들도 무성하게 금방 밀림이 돼요, 정말. 그렇게 막 건물을 뒤덮게 되고 막 담쟁이 식물들이 막 건물을 뒤덮고, 그리고 회색 도시가 점차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왔던 정원들도 완전 밀림이 돼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낮에는 숲이 우거진 도시에, 밤에는 깜깜, 완전 가로등이나 뭐 이런 조명들이 없어지니까 깜깜한 정막이 오고, 도시에는 이런 길고양이들이나 이제 그러한 야생의 삶에 길들여진 애완동물들, 이런 뭐 멧돼지도 산에서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기가 맑아집니다. 왜냐면 빵빵 그 배기가스 뿜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 그런 공장들이 다 활동 중단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미 한 달 만에, 인류가 없어진 한 달 만에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면 2년 훅 지나서 2년이 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2년이 지나면 뭐 도시의 지하철들은 물에 다 잠겨 있고, 왜냐면 지하철이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수를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 있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역은 거의 다 침수되어 있고요. 오늘 말 왜 이렇게 꼬이니? 그리고 이제 지반이 낮은 도시들 있잖아요. 뭐 런던이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좀 지반이 낮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약간 분지지역. 그런 도시들은 그냥 저수지처럼 잠기게 되죠. 마치 베네치아처럼 그런 수중도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냥 일반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야생동물들, 뭐 멧돼지, 사슴, 뭐 고라니, 뭐 노루, 뭐 어떤 애들 있을까요? 막 토끼, 뭐 이런 동물들이 막 이렇게 거리에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끼리 서열이 생기겠죠. 동물원,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야생동물들 가만히 있겠어요? 배고픈데 탈출했겠지. 동물원에서 탈출한 이런 호랑이, 사자, 막 코끼리, 이런 애들이 이제 거리를 다니고 도시가 이제는 정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방해 없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서로 알아서 이제 채취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미국 남부에 엄청나게 큰 이런 댐들, 이런 후보댐들, 뭐 이런 초대형 댐이 있어요. 엄청난 전력을 공급해오던 이런 후보댐도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물 밑에 있는 그런 수중생물들, 뭐 홍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중 그런 미역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막혀가지고 결국 이러한 대규모의 댐들도 다 모두 전력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전력 생산했던 것도 최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후의 마지막에 전력이 끊긴 게 라스베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조명들도 이제 인공 조명들이 모두 아예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1년, 2년이 지나면 지구는 정말 적막한 깜깜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스팔트나 인류가 만들었던 돌바닥들은 보기가 힘들어져요. 다 풀로 이렇게 뒤덮게 되고 그냥 흙길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 이제 죽은 시체들, 거기에 또 토양이 덮이고 이러면서 정말 정글과 같은 그런 흙바닥으로 변하게 돼버리고, 인류가 살았다라는 증거는 진짜 잘 썩지 않은 비닐이라던가 플라스틱만 그냥 나동그러지고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남아있을 거다. 플라스틱 숟가락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훅 지나서 100년이 한번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00년이 지나면 이러한 저지대 도시들은 완벽히 침수돼 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담쟁이 식물들이 해집고 들어오고 뭐 나무 자체가 썩고, 그래서 나무로 된 건물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대한 건축물들, 요런 것들, 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한강 다리들 있잖아요. 철교로 된 것들도 빗물 때문에, 한강 철교도 빗물 때문에 부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끈들도, 쇠로 된 끈들도 툭툭툭 끊어지면서 철교들도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자, 그러고 이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1000년이 돼버리면, 확 지나서 1000년이 돼버린다면 뭐 나무는 다 썩고 철도 산화되고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이제 뭐 자동차들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말 산, 강 이런 식이 그대로 자연만 남는다는 거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러면서 도시가 완전히 이제 숲으로 덮이게 되고, 이러한 정말 거대한 건축물들만 황폐하게 마치 콜로세움처럼 그렇게 남아있을 뿐 완전히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이것이 더 풀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식의 정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슉. 자,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진 후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뭐 이제 지하철역이 침수하고 이런 식으로 뉴욕의 지하철이 이렇게, 이런 지하철이 다 침수돼 버리고, 예, 그리고 3년이 되면 뭐 바퀴벌레가, 따뜻한 환경에서 살던 바퀴벌레가 멸종된다. 도시가 이제 추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빗물로 목조각보다 허물어지고, 20년 되면 바짝물들이 개량되기 이전에 야생 상태로 막 미친 듯이 바짝물들이 크게 막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0년 되면 뭐 코끼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500년만 돼도 완전 원시림 상태가 된다. 35,000년이 되면 납성분이 토양에서 전부 씻겨나가고 이제 토양이 깨끗해지고요. 10만 년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 수준으로 아주 그냥 깨끗한 공기가 된다. 그리고 50억 년이면 죽어가는 태양으로 인해 지구가 불타버리고 멸망인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남긴 방송 전파만 외계를 떠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아주 나중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다 책으로 있어요.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사라진다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으로도 있고 이런 다큐멘터리로도 있습니다. 인류가 없어진 상태의 지구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이런 책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가정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미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지구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인류가 없어진 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보다 아마 더 해수면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더 물에 잠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없더라도 이미 지구가 가열된 상태니까 계속 그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계속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 추측일 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아마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요즘에 지구온난화 막 이런 거 보고 막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이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게 1995년일 거예요. 1995년 워터월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케빈 코스트너의 워터월드. 여기 보면은 지구가 다 바다로 뒤엎어져가지고 배를 타고, 자기 개인 배를 타고서 막 서로 막 해적이 돼가지고 사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케빈 코스트너가 바다를 정화해서 먹으면 아직도 약간 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변을 정화해서 계속 그걸로 마셔요. 그것도 정화해서 마시고. 뭐야! 미래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거의 망했거든요. 케빈 코스트너가 본인의 되게 돈을 투자해서 막 되게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야심차게 망했는데, 요즘에 다시 재평가받는, 와 거의 지금의 현실과 같다, 이런 거를 90년대 만들다니 대단하다라면서 막 갓띵작이다 이러면서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사실을 만약에 추가한다면 인류가 없어지더라도 아마 조금 더 막 해수면이 많아지고 바다가 더 많아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작년에 유엔에서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최고 6.4도 정도로 더 오를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구의 해수면의 높이는 최고 59cm까지, 59cm면 이제 1m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 정말 요 정도가 더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월달에 해양수산부가 2040년까지 한반도 바닷물 온도가 0.67도 정도
약 1도 가까이 높아지고 24.5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침수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속화되게 되면 점점점 나중에는 정말 천년 정도 이후에는 한반도가 잠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래쪽은. 북한 쪽만 조금 남아있고 남부 지역은 특히 서해 지역에 저지대는 완전 침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구에서 인류가 없어졌을 때 생기는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이 완전 열대림, 완전 그런 원시림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기도 맑아지고 지구 입장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인간이 없어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고 자연이나 다른 생물들이나 지구 입장에도 엄청 다 결국 행복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없어졌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과정을 유추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겠죠. 이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치만 원래 지구에는 공룡도 살았었고 막 그랬잖아요. 인류가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의 나이 45억 년 지구를요. 인류가 최초 등장했던 그 시점을 예를 들어서 지구의 역사를 전체를 24시간으로 본다면 하루라고 본다면 지구의 지구가 이 45억 년을 그냥 하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류가 나타난 시점은요 여러분 30초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구의 전체 나이 이 46억 년을 하루로 친다면 인류가 딱 나타난 건 30초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인류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맘대로 막 살았지만 결국 원래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인류가 나타나면서 더 망했어. 솔직히 말해서 막 프레온 가스로 오존층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에다가 뭐 난리가 났어. 막 습지 보호 안 해가지고 막 이런 많은 이런 철새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말 희귀 동물들이 멸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은 잠시 지구를 빌려 쓰는 것 뿐인데 우리가 너무 해집어놓고 망쳐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한테 주는 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환경영화제 이 황혜린 프로그래머는 이런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관객들이 인류가 사라진 다큐멘터리 속 지구를 보고 역설적으로 인류 외의 다른 생태계는 오히려 살기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인류가 그동안 살았던 지구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돌아보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 빼곤 다 행복해지는구나.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지구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고 인류가 사라지는 게 이런 자연과 지구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 없는 세상이 오히려 지금 인간 있는 세상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많은 살인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막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은요 일단 이런 이론에 따르면 신대륙에 도착할 때마다 마주친 동물들은 다 전멸당했고 그뿐입니까? 원주민들 뭐 인디언들이나 그쪽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다 모두 학살당하고 그들의 문화는 짓밟혀졌고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막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자연은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안 좋은 게 돌아오고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가 앞으로 계속 존재하느냐 이게 망하느냐의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한 개발이죠. 이거는 어떤 책인데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미래 세대 우리의 자손들도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자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무슨 자원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그들에게도 좀 남겨두고 좀 사용을 하자. 그리고 모두가 좋은 자연에게도 좋고 인간에게도 좋은 그런 게 요즘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즘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 잘 살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은 억울하죠. 왜냐면 우리도 공장 돌리고 막 잘 살고 싶은데 너네들 잘 사는 나라들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은 이미 옛날에 다 공장 돌리고 지금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접점, 그 협상을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가장 이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구의 한 짓들을 정말 생각해보고 이제 공존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은 정말 좀 교훈을 얻었어요. 와, 지구에서 인간만 사라지면은 더 좋아지는구나. 요즘 우리가 막 미세먼지 너무 심해 못 살겠어. 막 이거 중국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건 결국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인 것 같아요. 이런 미세먼지는. 뭐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재미있고 교훈적이고 유익한 주제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